네, 주도주의 변화주지 이미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 오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테마주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갔던 쪽이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시장 분위기 점검이 되고 있는데요. 거래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는 오랜만에 등장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윌비스가 오늘 18% 넘어가는 급등입니다. 지금 일자리 관련된 테마주 단으로 형성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조용했다가 다시 한번 오늘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화학 섹터 쪽의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이수화학의 주가가 12% 급등이고요. 애경케미칼이 8% 넘어가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의 강세입니다. 네, 애경케미칼의 강세 연속성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FNF 홀딩스가 신고가를 오늘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12% 넘어가는 급등이고요. 지주사가 전반적으로 우르르 올렸을 당시와는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종목들을 골라내자라는 투자 의견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주사 쪽에서 오늘 FNF 홀딩스가 주가 좋고요. 네, 21,300원대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부장의 시간이 드디어 온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미래반도체, 필두로에서 한미반도체 핵심적인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 지금 반도체 굴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소부장 쪽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이닉스와 그리고 엔비디아의 강세로 인해서 오늘 전반적인 훈풍이 전달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한미반도체는 중국 업체 TC본더를 납품한다라는 소식 발생 이후에 3거래 연속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10만 원 선 안착 시도가 나오면서 10만 5,100원 단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52,300원 단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점 대비 30%나 더 눌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 여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수페타시스도 발동에 걸리면서 장중에는 10% 넘어가는 급등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권사의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DDR4의 진짜 수혜주다라는 분석과 함께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네, 29,1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실적에 대한 뷰를 내놓는 전망 레포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즉각적으로 종목들이 반응하는 움직임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롱 인더도 보실까요? 네, 아라미드 가격이 반등하면서 올해와 내년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코롱 인더 오늘 신고가고요. 현재 구간에 6% 넘어가는 상승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나란히 올라옵니다. 앞에서 저희 한미반도체 보셨는데 한화비전이 또 등장하게 되면서 오늘 경쟁사죠. 한화비전과 한미반도체의 동반된 상승이 오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5.8% 강세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로보택시 관련된 소식 때문인지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 때문인지 정확한 분석은 조금 이따 김영일 전문가에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주가는 5% 넘어가는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래소에서 밀려나는 쪽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과열차게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은 분위기가 판이하게 바뀌게 되면서 지금 하락 쪽 모조리 다 몰려있는데요.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한국은행에서요, 어제 장마치기 직전에 그 멘트를 조금 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워낙에 광풍이 불고 있으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 멘트가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좀 취약성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투자 경고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테마화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묻지마식 어떤 개인들의 투자 열기가 굉장해서 여기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일단은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CNS가 10% 넘게 지금 빠지게 되면서 이 종목은 이틀 연속 하락했거든요. 3거래 연속 조정받으면서 신고점과 점점 거리 벌리고 있습니다. 76,700원대 나타내고 있고요. 카뱅 빼놓을 수 없는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서 여러 스타주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카뱅도 9.7% 하락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시중은행들도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이제 출범하기 위해서 연합을 결성을 했고 신한은행의 자회사였던 제주은행이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바로 고꾸라지면서 9% 넘어가는 큰 폭의 조정을 받습니다. 더존비즈금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가 사모펀드 쪽의 경영권을 매각한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 없다라는 공시 답변 내놨는데요. 주가는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에 하락하는 종목들 보시면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죠. 네, 스테이블코인 관련돼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네이버 오늘 동반 하락이고요. 카카오 낙폭 조금 더 깊은 상황이죠. 8% 넘어가는 조정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쪽에서는 달리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갑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ABO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조 8천억 원의 기술 수출 계약 소식 이후에 오늘까지 3연상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ABO의 지분을 들고 있는 텔콘 RF제약도 동반된 상승이고요. 나란히 신고가 지금 경신하면서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퍼 코퍼레이션도 오늘 상한가 진입이 된 상태고요. 거의 3,000원 선에 금방하는 시세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리지 바이오테렉스 퓨틱스가 지금 경영권이 미국 회사 측에 넘어가고 나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달리는데 과열 경고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도 상한가 달리고 있는 상태고요. 2차 전지주가 움직일 때마다 가장 가벼운 또 종목이 자익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한가는 지금 풀려 있고요. 윗골이 살짝 달면서 27% 넘어가는 급등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미래반도체가 눈에 띄시죠. 지금 소부장의 시간이 다가온 것일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대표적으로 낌새를 셀 수 있는 게 한미반도체나 미래반도체 이런 종목들 PCB 쪽의 종목들 오늘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종목 급등했거든요.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22% 넘어가는 급등이고요. 낙폭주에서 어느덧 2만 원 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몇몇 반도체주 오늘 특징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세온도 16% 넘어가는 급등 확인되고 있고요. 그 밖에 아미노로직스나 이미지스, 대보마그네틱 함께 올라오네요. 15%에서 23%까지 급등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역시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올라왔던 종목들이 테마 광풍이다라는 우려 속에서 오늘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별로 이제 각계 전투가 될 것인지 전반적인 조정을 더 받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김영희 전문가의 멘트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투온과 헥토파이낸셜이 동반해서 17% 넘어가는 급락 확인되고 있습니다. NHN도 지금 같이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아이트생글로벌도 19% 급락, 오브젠도 16%나 주가 빠지면서 23,8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멘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영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의 호흡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포인트 좀 봐주시죠. 네, 일단은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 약간의 또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워낙에 최근에 좀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와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다 고가 부근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살짝의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순환을 계속해서 이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현재 시장의 순환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과 그렇지 않는 종목들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 그 다음에 이제 또 STO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또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까지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이 정책에 대한 수혜 혹은 어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이 잘 나오던 쪽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 즉 그동안에 이제 워낙에 상승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현재는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눌리는 구간이 점차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눌리는 구간이 점차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주도 업종 역할을 해줬었는데 쉬어가는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방산과 조선 같은 경우에는 눌리는 구간에 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방산,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눌리는 구간이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고, 지금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1차적인 눌림 구간에 모두 다 도달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 눌림 구간에서 이제 모아가는 전략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저가 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물량이 들어가고 나서 현재 눌리는 구간에 빠져나온 수급들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장이 워낙에 고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자체가 얼마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의 단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놓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또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 업종으로서 움직였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가 매수를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도 업종 중에 약간은 또 이제 예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원전인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세를 깨는 듯 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기자재 중에서 이제 우진 엔텍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원전 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원전 기자재 쪽 보게 되면 우리기술이라든지 혹은 이제 한신기계라든지 종목들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원전 쪽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는 물량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즉 들어간 물량 대비해 가지고 현재 이 차익 실현 나오는 물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뜻은 지금 현재 이 원전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그동안에 수많은 매가 좀 가파르게 돌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차익 실현이 나오는 물량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바닥 구간 혹은 지지 구간을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또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 빠르게 돌려놓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도 업종,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별로 빠져나오는 물량 없이 워낙에 그동안에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순환매적인 성격으로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 어느 정도 저가 잡으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놔야 된다라는 점을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반도체 쪽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저께 반도체 굉장히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고, 특히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화요일날 라스트 찬스 시간에 한번 또 이제 종목 안내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미래 반도체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가파르게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확실하게 물량 잡아가 주는 쪽은 반도체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제 반도체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상승이 나올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확실한 상승을 필두로 해서 물량을 받아준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제주 반도체,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그리고 미래 반도체, ISC 정도가 확실하게 물량을 어느 정도는 받아준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수페타시스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외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하나 마이크론 등등 해가지고 최근에 그 외에 이제 후공정이나 혹은 이제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종목군들 제외하고 서는 크게 물량을 받아줬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즉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지만 확실하게 물량을 받아줬었던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주 반도체, 한미 반도체, 미래 반도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선별이 중요해진 섹터가 됐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던 한미 반도체나 미래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 이러한 종목군들은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와버린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군들 외에 후발주자를 또 새롭게 잡아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된 건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이제 수급을 받아준 종목군들이 이미 급등이 나왔고, 그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현재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굉장히 잘 받아줬다라는 느낌을 받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선별을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됩니다. 현재 반도체가 어찌됐든 수급을 잘 받아주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후발주자에 대한 흐름이 또 시장에서 나타나게 될 텐데 특히 수급에 대한 선별을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후발주자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수급적인 어떤 흐름을 잘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후발주자는 잘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혹여나 이제 이 물량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 지금 현재 뭐 애경 케미칼이라든지 혹은 뭐 자이글, 뭐 그 다음에 뭐 메가터치 등등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만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또 이 전고체 배터리 업체죠. 퀀텀스케이프가 주가가 30% 넘는 그런 이제 또 급등을 하는 일이 있었죠.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 속도를 계속해서 가속화하면서 이제는 이정표를 넘었다. 상용화에 대해서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순환매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원전 기자재 혹은 이제 뭐 STO 혹은 이제 뭐 화장품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돌았었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돌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로봇주 한번 코멘트 드리면서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로보티즈를 포함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들이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슬슬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코멘트를 드렸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봇주는 벌써 이제 한 사이클 돌아버린 거고 이제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간밤에 미국장에서 이슈가 있었으니까 전고체 쪽으로 또 이제 오늘 수급이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코스닥 쪽으로 순환매 속도가 하루마다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순환매 속도가 워낙에 이제 또 가파르게 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루하루마다 코스닥에서는 이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나는 코스닥 쪽의 순환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코스피 쪽에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들이 있었죠.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이 쉬어가고 있는데 주도 업종이 쉬어가는 건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즉 그동안에 상승이 나왔었던 이 주도 업종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준비를 하시던지 아니면 지금 잘 가고 있는 뭐 반도체 쪽에 대해서 후발주자를 준비를 하시던지 이런 전략으로 진행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코스닥도 골고루 대응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날 확실하게 수급을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장 섹터군에 대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주도 업종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만큼 더욱더 이제 이 수급이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섹터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 수급 선별이 더욱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주도주가 눌린 것을 기다려서 사 담는 전략, 그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가담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여러 가지 전략 함께 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로봇주에 대한 포지션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대장주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째 지금 조정입니다.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하이젠 R&M도 3.8% 내림세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장중에 올랐다가 지금 음전환이 나오게 되면서 하방 변동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무거웠던 두산 로보틱스도 최근에 강했는데 오늘 조정 깊거든요. 네, 8%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빼야 되는 하락일지 아니면 사야 되는 조정일지 로봇주 좀 판단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번 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로보티즈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개인 공방에서 뭐 클로봇이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코멘트를 드렸던 것은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파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월요일 금요일에는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을 밀어 넣어주면서 돌 수 있는 준비를 해준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도 흐름을 보게 되면 차익 실현 흐름이 오히려 나와버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 밀어넣고 바로 급등 나와버린 다음에 빠르게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순환 자체가 로봇주가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클로봇이나 뭐 두산 로보틱스 등등 해서 지금 다 어제 오늘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로봇주들은 굉장히 이제 빠른 2, 3일 만에 사이클이 돌아버린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아올 때까지 또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상승이 나온 이유 자체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현재 로봇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지금의 현재 흐름은 사이클이 어느 정도 돌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혹시나 뭐 어제나 혹은 이제 오늘 고점 구간에 진입을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는 구간에서 대응을 노리셔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은 차익 실현의 그림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세를 깨버린다라고 했을 때, 혹은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손실폭이 조금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손절 혹은 향후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로봇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주 초반 그리고 이제 저번 주 말부터 해가지고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 자체를 꼭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서 대응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 잘 관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경고 멘트가 있었는데 오늘 로봇츠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는 조정권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해서 하단선 잘 설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단 여기서 정상 모멘텀이 소실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더라도 일단 단계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로봇주 멘트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한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